없어요? 야다 써봅시다. 오늘 좀 많이 하라 했는데 수요일도 빠져가지고. 너 와. 그리고 그 쌤이 체크 다 적어놨으니까 그 접힌 거 없는 거는 오답 없는 거고, 예, 고칠 거 없는 거고, 접힌 부분 있으면은 거기 답도 다 적어놨어. 들어와서 인사를 해야죠. 주변을 통과해요. 안녕하세요. 안녕. 선생님 저 책이 쪽지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집에 있는 게 제가 풀만 거. 이렇게 넣으시고요. 또 줘야 되나? 뒷문 잡고. 선생님 이거 종이 주지 않았어요? 안 줬어요. 네. 새로운 거예요. 네. 앞에 눌러. 저 마라톤 나갔어요. 그래서 늦었다. 째깍째깍 와야지. 자, 170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차함수, 자, y는 ax 제곱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 여기 관련된 문제도 풀고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어차피 여기 연장선이라 개념 자체가, 자, 복습 좀 해봅시다. 자, y는 ax 제곱. 자, 우리 이차함수 해볼 때 특징 몇 가지 잡으랬죠? 세 가지. 세 가지 뭐죠? 네, 목곡대였죠. 모양, 꼭지점. 이름은 촌스럽게 외워야 잘 기억에 남아요. 대칭축. 자, 이렇게 세 가지였죠. 자, 그럼 요 식에서 모양은 누가 결정했지? A가 결정을 했고, A가 이제 0보다 컸으면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0보다 작았으면 위로 볼록이고, 절대값 A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고 했죠.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고요? 네, 0,0이고, 그리고 대칭축은 무슨 축 기준으로 대칭이다? Y축 기준으로 대칭이고, 축의 방정식으로 얘기하면은 X는 0이죠. 자,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기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머릿속에 잘 잡혀 있어야겠죠. 네,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렇게 틀 잡아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지? 자, 근데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자, 요 친구입니다. 자, ax 제곱 더하기 q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한 게 여기였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만 딱 더해졌어? q만 이렇게 더해졌죠. 자, 쉽게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봐봐. 얘랑 얘가 ax 제곱이 y랑 같은 거지. 근데 그 y에 뭐가 더해진 거야? q가 더해진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인데 y랑 얘랑 같은 건데 그 y에 q가 이렇게 더해진 거야. 그거를 이제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는데 이제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이렇게 뒤로 더해진 q를 y축으로 평행 이동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평행 이동이라는 거를 그럼 뭔지 알아야겠지? 평행 이동이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 펜 보시면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평행 이동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동은 하긴 하는데 지금 보면은 쌤이 펜을 이만큼 기울여놨는데 최대한 노력은 했지만 지금 최대한 변하고 있어 안 변하고 있어? 기울어진 정도 안 변하고 있죠. 즉 모양이 바뀌고 있어요 안 바뀌고 있어요? 안 바뀌고 있죠. 자, 그래서 평행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모양을 유지한 채로 움직이는 걸 평행 이동이라고 불러요. 모양을 유지한 채로. 평행 이동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평행 이동이라는 것도 너네 고3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평행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절대로 이 모양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평행 이동 앞에 뭐라고 적어놨어, 쌤이? Y축이라고 적어놨지. 자, 그 Y축 평행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Y축이 위아래로 선이 있죠, 길게. 그럼 Y축 평행 이동이라는 건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만 이렇게 이동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Y축 평행 이동이 있으면 무슨 축 평행 이동도 있겠어요? X축 평행 이동도 있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결론 다시 내리면은 여기 이렇게 더하기 Q라고 뒤에 적혀 있게 된다면 이거는 Y축 평행 이동이 이루어진 거고 서민아 딴 생각하지 말고 정확히 Y축으로 플러스 Q칸 평행 이동됐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Y축으로 몇 칸 평행 이동됐다고요? Q칸 평행 이동됐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2x제곱이라는 처음에 배웠던 2차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무슨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꼭지점 몇 콤마를 쉬고 0,0 축의 방정식 뭐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근데 이제 요 상태에서 쌤이 플러스 3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검은색 2차 함수가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느낌인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지금 검은색으로 그려진 친구가 그대로 Y축으로 3칸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봐봐. 자 2x제곱이라는 친구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었죠? 0,0이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Y축으로 3칸 이렇게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던 점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정확히 몇 칸 올라갔다고요? 3칸 올라갔으니까 여기 Y좌표가 3이겠지. 그럼 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 될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설명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었으면 Y축 방향으로 한 칸 내리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를 내려주게 되면은 뭐야 왜 클릭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어이구.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던 게 이렇게 한 칸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꼭지점이 여기에 찍히게 되는데 원래 원점 0,0이었었는데 그게 한 칸 내려갔어. 그럼 얘가 몇 콤마 몇이 될까요? 네, 0,-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꼭지점은 이 Y좌표가 변하게 되는 건데 이 변하는 값은 여기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됐나?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평행 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평행 이동이 뭐가 안 바뀐다고 했지? 다시? 모양이 안 바뀐다고 했지. 근데 원래 우리가 Q 없을 때 모양 결정하는 게 A였잖아. 그럼 이거 됐다고 해가지고 모양 바뀔까? 그러니까 그대로 A가 결정하는 거예요. 즉 X제곱의 개수가 결정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꼭지점이 원래는 0,0이었는데 Y축으로 Q칸 갔으니까 얘가 몇 콤마 몇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0,Q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리고 다시 이 그림을 보면은 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Y축을 기준으로 접히는 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이것도 여전히 Y축을 기준으로 접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대칭축도 여전히 Y축인 거예요. 그럼 여전히 축의 방정식도 X는 0인 거겠죠. 다시 얘기할게요. 너네가 축의 방정식 구할 때는 꼭지점에 X 좌표 쓰면 바로 나옵니다. 꼭지점 X 좌표가 바로 축의 방정식이에요. 자, 여기까지 막힌 거 없나요? 네, 그럼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 번에 하려고 자 175쪽 얘까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원큐에 설명할 거예요. 오늘. 자 방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 이렇게 Q가 있으면 무슨 축평행 이동을 했다? Y축 평행 이동을 했다 몇 칸? Q칸 평행 이동을 했다를 배웠어요. 그럼 Y축 평행 이동을 배웠으니까 지금 쌤이랑 할 거는 X축 평행 이동이라는 걸 이제 해볼 거예요. 자, X축 평행 이동 같은 경우는 자, 고등학교 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어주는 식은 일단 그냥 암기하시는 게 가장 속이 편합니다. 괜히 억지로 이해하려다가 더 힘들어져요. 네, 고등학교 때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일단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자, ax 제곱이 원래 이렇게 생겼다라고 쳤을 때 x축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이 그래프가 x축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x축 평행 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오케이. 자, 그럼 그때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완전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차이가 원래 x 제곱이었죠? 근데 여기 안에 제곱 대신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이렇게 들어있지. 그치? 네, 요게 x축 평행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그냥 암기하는 거였으니까 요거를 좀 숫자를 잡고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y는 2x 제곱이라는 걸 그렸어.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 볼 거예요. 다시 정확히 얘기할게요. 이 검은색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한 칸 평행 이동시켜 보는 거야. x축 방향으로. 그럼 그랬을 때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y는 2하고 괄호 연 다음에 x-1의 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자, 차이점 보자. 자, 여기 플러스 한 칸이라고 쌤이 그랬지. 근데 여기다가 쓸 때는 x 플러스 1이 아니라 뭐라고 적어놨지? 쓸 때 부호를 바꿔서 적으셔야 돼요. 왜냐면 고1 때 2학기 때 배워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는 단원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지금은 그냥 암기하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다시, 자, 우리가 2x 제곱하고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무슨 축 평행이동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얘는 y축. 여기 제곱 밖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안쪽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지면 이건 무슨 축 평행 이동이 이루어진 거다? x축 평행 이동이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x축 평행 이동으로 할 때 얘 식을 보고 몇 칸 이동했니? 라고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2라고 그대로 읽지 말고 2라고 부호 바꿔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아이고야, 보지만 되는데. 그럼 또 특징 봐야죠. 첫 번째로. 자, 모양 볼게요. 자, 얘도 지금 여전히 평행 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모양은 그대로 A가 결정하게 돼요. 즉, A가 요 친구, 요거. 제곱 앞에 붙어있는 얘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꼭지점. 꼭지점이 원래 0,0이었는데 x축으로, 자, 여기로 얘기해볼까?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얘는 p칸 이동한 거죠. x축 방향으로. 이거 부호 바꿔서 읽으면 된다고 했죠? 그럼 이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p칸 이렇게 이동한 거니까 그때 꼭지점은 x좌표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x좌표가 변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아? 그러니까 y축 평행 이동할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변하는 거고 x축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꼭지점의 x좌표가 변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축의 방정식을 이제 대칭축을 얘기해 보면 대칭축 아까 쌤이 꼭지점에 무슨 좌표를 쓰면 된다고 했죠? x좌표를 쓰면 된다 했죠. 그래서 이때는 x는 p라고 오로지 축의 방정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이건 원래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q라고 돼 있으면 축을 y축까지 얘기하고 축의 방정식까지 얘기를 했지. 근데 이때는 이 x는 p라는 게 요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거거든요. 요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거야. 그럼 얘 자체가 y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y축 여기 있잖아요. 얘는 y축이라고 부를 수 없겠지.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y축이라고 하지 않고 오로지 축의 방정식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자, 뭐 어차피 이따 문제 풀면서도 다시 얘기할 거니까 자, 일단 두 개를 소개했어요. y축 평행 이동이라는 거 소개했고요. x축 평행 이동이라는 거 소개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쌤이랑 이제 문제를 쭉 풀어볼 건데
마지막은 요 식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만 오면 무슨 축평의 이동 이루어진 거죠? X축평의 이동 이루어진 거죠. 그치? 근데 요렇게만 있었으면은 Y축평의 이동만 이루어진 거지. 근데 둘 다 있죠. 그러니까 얘는 X축평의 이동, Y축평의 이동 둘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둘 다 있는 식입니다. 그럼 X축으로 P칸 갖고 Y축으로 몇 칸 간 거야? Q칸. 자, 여기서 부호 바꾼다고 여기서도 부호 바꾸면 안 돼. 얘는 그대로 읽어야 돼, Q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Y는 2 괄호 열고 X-1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스타트하는 게 Y는 2X제곱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에서 이 상태에서 X축으로 몇 칸 갔고? 그렇죠. X축으로 한 칸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Y축으로 몇 칸 갔고? 세 칸을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 그림에서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세 칸 이렇게 간 겁니다. 이게 둘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뭐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바로 이해되죠? 괜찮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특징 봐야지. 결국 X축이든 Y축이든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렇지? 잘 들어. 이거 고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걸 했잖아. 고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오늘 추석률 얘기하는 거지. 자,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절대 뭐가 안 바뀐다? 모양이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모양은 그대로 A가 결정하게 돼요. 이 A라는 건 완전 제곱 앞에 붙어있는 이 친구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는 식이 이 친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꼭지점을 얘기해 보자고. 그럼 다시 X축으로 P칸. 그럼 X 좌표가 바뀌겠지? 그 폰 뭐하니? 폰 안 치워. 집중하자. 고등학교 거라 했잖아. Y축으로 얼마나 갔어? Q만큼 갔으니까 Y 좌표가 변하겠지. 그럼 원래 꼭지점이 0,0이었는데 그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으로 될까요? P, Q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칭축, 축의 방정식밖에 마찬가지로 얘도 얘기 못합니다. 그럼 이때 꼭지점에 무슨 좌표 쓰라고? X 좌표 쓰라 했으니까 X는 P라고 해주시면 돼요. 너네 축의 방정식 할 때 얘기하면 꼭 P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X는 P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X는 P까지. X는 P까지 얘기해야 돼요. 2차 방정식 구하라고 하는데 꼭 능형 안 써서 틀린 애들 많아요. 최종하니까 하라는 건 해야 됩니다. X는 P까지 쓰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자, 이제 오늘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오늘 받으신 2차 함수 괄호 2번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쌤, 왜? 두 개예요. 네? 두 개라고? 네. 왜 너한테 두 개 줬지? 몰라요. 두 번 공부하라고 줬나 보다. 자, 얘도 두 개예요. 뭐야? 왜 하는 거야? 다 두 번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까지가 너네 한 세트야. 공부하는 양이 한 세트. 자, 오늘 이제 같이 한번 연습해 보자.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한 번에 안 돼. 자, 1번 보자. 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대죠? 자, 그러면은 그때 식이 y축 평행 이동할 때는 부호 바꿔서 쓰라고 했을까? 그대로 쓰라고 했을까? y축 평행 이동할 때는 그대로입니다. x축 평행 이동할 때만 반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니까 뒤에다 그냥 마이너스 2 쓰면 끝나는 겁니다. 집중해서 들읍시다 우리. 알지? 자, 그때 뭘 찾으래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꼭지점 몇 콤마 몇일까? 0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확인되죠? 아, 그럼 p가 몇이네? p 0이고 q는 마이너스 2인 거 확인되고. 자, 그때 축의 방정식을 x는 m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에 무슨 좌표 적자고? x 좌표니까 x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0이라고 적어주면 얘가 m 되겠네. 그래서 셋 다 더해달라 했으니까 더해주면 1번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없이 했으면 괜찮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엔 얘 자체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특징 보자. 첫 번째. 근데 얘들아, 그 뭐 듣고 좀 필기 같은 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다 알아요? 다 알아? 답이라도 체크를 하든가 필기라도 하든가 뭐라도 좀 해라야. 네? 6월이다. 시험 한 달도 안 남았다 이제. 힘내야지. 그지? 그리고 고등학교 거라 했다. 아무리 다 이해돼도 너네 막상 문제 풀면 헷갈려요. 필기하면서 해. 자, 보자. 자, 이 친구. 자, 모양. 무슨 볼록? 네, 위로 볼록. 얘가 결정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자, 꼭지점은, 자, 원래 이 상태였으면 0,0이겠지? 자, 근데 Y축으로 색한 같죠? 그럼 몇 콤마 몇이겠네요, 꼭지점이? 0,3이 될 거고,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X는 0. 자, 이렇게까지 너네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풀어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1번, 그대로 있죠? 꼭지점 0,3. 맞고요. 위로 볼록. 맞고요. 이 친구를 Y축으로 색한 평이 놓은 거 맞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 x는 0 맞죠? 그리고 마지막 4x 제곱보다 폭이 넓다라고 했지. 자, 우리 폭할 때는 뭐예요? 여기에다가 부호 신경 써서 보는 건가? 아니죠. 5만 보는 거죠. 절대값. 그럼 5랑 끝이 4랑만 보는 거니까 누가 더 좁은 거예요? 5짜리가 더 좁아야 되는 거죠. 얘가 더 크니까. 근데 얘보다 넓다라는 것은 작다의 의미지. 그러니까 잘못됐죠. 그래서 답이 5번. 폭이 좁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요러한 문제들 말고, 요러한 이제 질문들 말고 또 자주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너네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이 친구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그리는 방법을 소개할게. 자, 꼭지점 몇 콤마 몇이죠? 네, 요걸 먼저 체크를 해요.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무슨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뭐 그리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봐봐.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 그래프는 몇 사분면을 지나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너네 4분면 알아요? 디귿자 순서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죠. 그럼 방금 말한 게 어떤 의미냐면, 1사분면에 주목을 해보면 이차함수 그림 있어 없어? 1사분면에? 일부분 있죠 이렇게. 2사분면에 있어 없어? 있죠. 3사분면? 있죠. 4사분면도 있죠. 그럼 얘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다 지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그렸었어요.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을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3, 4. 그렇죠. 3, 4분면, 4, 4분면 지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첫 번째로 많이 질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는 건 요거예요. x가 0보다 클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감소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건 저번 시간에도 했었죠.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할게요. x가 0보다 크다라 했죠. 자, 그럼 0은 여기란 말이야? 그럼 0보다 큰 거니까 왼편이야, 오른편이야? 오른편에 해당되겠지. 그럼 오른편을 보면은 x가 증가한다는 건 오른쪽으로 커지는 거죠. 그럼 x 커질 때 그때 y 그림을 따라가 보면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고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감소한다라는 이 멘트도 자주 나와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x
x가 0보다 작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어떤지도 알아볼게. x가 0보다 작으면 여기 왼편 말하는 거 이해되니? 네. 그럼 x가 증가를 했어. 그럼 y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되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증가라고 쓰는 게 맞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멘트로도 이제 너네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런 관련된 거. 그러니까 꼭 잘 봐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여기까지 딱히 질문 없죠? 3번만 볼까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애가 있고요. 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대? 네, 자 그러면 이 식이 y축 평행 이동할 땐 뒤에다가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3 적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 평행 이동을 하면 2,m을 지난다라고 했지. 네. 자, 이것도 복습하자. 지난다. 그리고 같은 말로 위에 있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 우리는 뭘 한다? 대입을 하는 걸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자, 그래서 2,m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때 y는 m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n 값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7 나온다 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고3 때까지 내가 고3 애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고3 애들도 수업할 때 이거 계속 언급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유는 너네가 어찌됐든 뭐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려면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 식을 만드는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시원. 효진아. 왜 이렇게 다 딴짓들을 하는 거야? 자, 4번 보자. 자, 4번 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줬어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래? 0,3이래. 우리 아까 했던 거 복습을 다시 해보면 꼭지점이 0,3이면 무슨 축 평행 이동이 이루어진 식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을까요? Y축.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정확히 몇 칸? 3칸 이동된 거겠지. 그래서 너네가 지금까지 방금 3번까지 풀 때는 식을 알려줬단 말이야, 문제에서.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식을 직접 만들어야 돼. 그럼 요것까지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식은 y는 자, 모양 몇인지 압니까? 모양 몇인지 모르죠? 그래서 쓸 때는 ax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모양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럼 a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몇 콤마 몇을 지난대요? 4,11을 지난다라고 했죠? 그럼 또 여기다가 뭐 할 수 있겠네? 대입을 하게 되면은 11은 16a 더하기 3까지 나오겠죠? 그치? 그럼 이거를 3을 넘기게 된다면 8은 16a가 될 거고 a 값 찾으면은 양변에 16분의 1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2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린 2차 함수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2차 함수가. 근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 x가 2일 때 y 값 찾으랬죠? 그럼 x에다가 2 대입해서 y 값 찾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몇이냐? 1. 2죠? 2. 그리고 걷다가 3 더하라는 거죠. 그럼 y가 몇 나오네요? 5 나오니까 3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너무 쉬워도 그래도 한 번 딱 집중해서 듣는 게 나아. 이게 그래도 기억 안 나거나 빠트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거든. 자, 여기까지가 Y축 평행 이동 얘기였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 보고.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y는 3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는 무슨 축 방향에 네, 얼마만큼? 자, 다시 연습. 우리가 y축 평행 이동할 때는 그대로 뒤에다 꽁무니다가 썼지. 근데 x축 평행 이동할 때는 이거 부호를 바꿔서 쓰랬나 그대로 쓰랬나? 바꿔서 쓰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 식을 쓸 때는 제곱 안에서 이렇게 더하기 2를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 문제가 얘기하는 게 이때 이차함수 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했으니 꼭지점의 좌표 해보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 간 거니까 x 좌표가 마이너스 2로 바뀌고 y 좌표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답을 찾으면 몇 번이 있냐? 몇 번이야, 이것이? 4번이 나오겠네. 4번이. 꼭 2차 함수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야, 기초 공부예요, 기초 공부. 지루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자, 그럼 6번 봅시다. 마셔도 돼.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합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2차 함수식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또 특징 공부해야죠. 무슨 볼록이네? 아래로. 위로. 여기가 결정한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x축으로 몇 칸 이동한 거야? 한 칸. 마이너스 한 칸. 마이너스 한 칸 이동한 거죠?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고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0이고 세 번째 축의 방정식 어떻게 되는 거고 x는 마이너스. 네, 꼭지점 x 앞에 그대로 읽으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그래프도 이제 그려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는 상태에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1 체크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0은 이 점이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위로 블록으로 그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 그릴 때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 보면은 Y축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정확히 요 점에서 만나죠. 그치? 그럼 우린 이거를 무조건 체크해 줘야 됩니다. 얘가 몇인지. 왜냐면 이것 때문에 너네 문제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네는 전혀 이걸 안 합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틀려야 됩니다. 그래놓고 어렵다 합니다. 해라 그 말을 못하냐. 하라고 했는데 안 해가지고.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 자, 요 2차 함수가 Y축하고 이 파란색 점에서 만나고 있지. 그럼 너네 이 파란색 점을 사실 부르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Y축하고 만나는 점. 뭐라고 부르는지 중2 때 배웠거든. 기억나는 사람? 그렇죠. 얘를 Y 절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Y 절편의 뜻이 Y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Y 절편의 뜻이 Y축과 만나는 거예요. 너네 이거 뒤에 가면 또 다시 등장합니다, 이 말. 지금 여기서부터 익숙해지셔야 돼요. Y 절편이라는 건 다시 뜻이 무슨 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네, Y축과 만나는 점을 Y 절편이라고 합니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은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해야 돼요. 얘 뜻도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이 Y 절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아는 사람은 x가 0일 때 y 값이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순간부터 수학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맨날 y 절편이 뭐야 라고 하면 x에다가 0 넣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y 절편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y 절편이라는 것은 y축과 만나는 점을 y 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를 마이너스 5라고 하게 된다면 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0, 마이너스. 네, 이게 Y절편 특징이에요. Y절편 특징이 뭐냐면요. X 좌표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요. X 좌표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뜻이 아니고.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몇이 나오니? 마이너스 3, 얘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때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고 y절편은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y절편 어차피 뒤에 또 쌤하고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할게요. 지금부터 익숙해지자는 의미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y절편 체크하는 것까지 다 얘기해 봤고요. 자, 이제 여기 봅시다. 자, 1번 보면은 마이너스 3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래요. 플러스 1이라고 했으면은 여기 제곱 안에 x 뭐로 들어가겠어요? 마이너스 1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 지금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잖아. 잘못됐죠? 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라 했으니 이건 헛소리 하는 거고요. 그리고 2,27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확인해보면 되겠지. 대입해보면 되겠지. 그럼 x가 몇인 거야 지금? 2인 거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은 3이고 제곱하니까 9죠? 거기에 마이너스 3이 곱해지지? 그러면은 27이 나와요? 아니죠. 마이너스 27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잘못된 거죠. 얘는 2,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도 잘못된 거 좀 수정 좀 하자. 마이너스 1,0인 거고 자, 이 친구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고요. 자, 그리고 4번. 4번 보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라고 돼 있지.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니까 마이너스 1 여기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 되겠지? 그 오른쪽을 봤을 때 x 커지면 y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지금 내려가고 있지. x 커지면 y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4번 맞는 말이 되는 거겠네. 그래서 답이 4번인 거고 축의 방정식은 x는 몇이라 했죠?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얘도 잘못된 거죠. 방금 전에 문제에서 얘기했죠? 요런 멘트 잘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왜냐면 너네가 이런 걸 잘 공부 안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요거 나오면 얘들 잘 틀려가지고 학교에서 많이 출제됩니다. 고마우세요? 왜 시계 봐? 시간이 보고 그거 왜? 왜? 근데 그거 X축 평행 이동할 때도 뒤에다가 상수항 못 나타내요. 뭐라고? 상수항은 못 나타내요. X축평에 넘어갈 때 뒤에 상수항 나타내냐고? 네, 못 나타내요. 뒤에 상수항 나타내는 건 Y축평행. Y축평행 이동인 거고 X축평행 이동은 제곱 안에서. 자, 7번 보자잉. 자, 이차 함수로 y는 3x 제곱 돼 있고,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이래? p만큼이래. 자, 그럼 식 만들어 볼게요. y는 3 곱하기 부 어떻게 하랬죠? 반대로 하랬죠. x p 제곱이라면 되겠지. 아이고, 딴짓 좀 하자. 왜 자꾸. 자, 했어. 이렇게 평이동. 자, 근데 얘가 몇 콤마 몇 지난다고? 그럼 대입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그럼 대입을 하면은 12는 3 곱하기 3-p제곱. 이렇게 적히겠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할 때도 이거를 너네가 뭐 전개해서 풀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거든요? 자, 여기 3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3하고 12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그럼 약분을 하게 되면은 몇이 되네? 그럼 해석하면 이거죠. 얘를 제곱했더니 4가 나오는 거지. 약간 뭘 제곱해야지 4가 나와? 2 밖에 없나? 마이너스도 있지. 그러면 제곱해서 4, 즉 얘가 2가 되려면 p가 몇이어야 될까요? 1이면 되죠. 일단 2가 되려면.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려면 5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네가 제곱이 돼 있을 때는 원래 평소였으면 전개해가지고 넘겨서 인수분해하고 막 풀잖아. 네. 근데 제곱 돼 있을 때 굳이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야. 되게 비효율적이야. 그냥 제곱이 된 상태에서 얘가 제곱했을 때 4 되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몇이면 될까를 생각하는 게 계산할 때 시간적으로나 계산 실수 자체나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푸는 연습해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P값 모두 구하면이라고 돼 있고 2개라고 했죠 답이. 그래서 3번하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괜찮아? 네. 선생님 아까 그 얘기했던 거에 그 X축이랑 Y축 둘 다 평행이동을 하는 X축, Y축 둘다 평행이동을 둘 다 평행 이동하는 거는요? 안 돼요. 둘 다 평행이동. 되죠? 그거 아직 안 풀고 있어. 늦게 오셔서 못 들었어요. 자, 8번 봅시다. 자, 이번에 요 그래프식을 구하랍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이 꼭지점 여기 있지. 얘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0이죠. 네. 그러면 얘는 무슨 축평행 이동이 이루어진 거야? X축. X축이니까 식을 만들면 Y는 모양 모르니까 A라고 적고 그러고 나서 X 플러스 1 부호 바꿔서 적어주면 되겠죠. 괜찮지? 자, 그럼 A를 알아야 돼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그럼 그랬을 때 이 그림 위에 얘 점 말고 또 다른 점 하나를 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 이 그림에서 몇 콤마 몇 지나고 있죠 지금? 네, 정확히 요 점을 지나고 있고 요 점이 0,3이죠. 그럼 이걸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 할 수 있을까?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은 x에다가 0을 대입했고 y에다가 3을 대입한 거니까 a는 3이라고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식이 y는 3 곱하기 x 플러스 1제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의 식이에요 이게. 근데 이 상태에서 문제가 원하는 게 이 식의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찾으래요. 위에 있다, 지난다 라는 말이 나오면 뭐 한다 했어요? 대입해서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럼 이 점들 중 얘 위에 있다는 것은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는 걸 찾으라는 거. 해보지. 마이너스 3을 넣었어. 몇이네? 마이너스 2죠? 여기부터 마이너스 2죠? 제곱하면 몇이죠? 3 곱하면? 나오네요. 잘 나왔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자, 2번 봐볼게요. 2번은 x의 몇을 보고 마이너스 1을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곱하면 그러면 틀렸네요. 문제가 뭔데? 아 뭐야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찾으랬네. 미안 1번이 답이죠.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4번 넣어볼게요. 4 x에다 1을 넣어보자. 2 넣었어요. 3 제곱하면 곱하면 안 나오네. 네,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닙니다. 그래프 위에 있다는 건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게 위에 있는 점의 뜻이고 또한 지난다 라는 같은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됐죠? 저기 안 나타나 있으면 못 푼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Y는 3 하고 X 플러스 1에 이걸 모르면 못 하냐고요? 아니 지금 그런 게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기 1, 2, 3, 4, 5, 2이 없으면 못 풀어요. 오픈형.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찾으라는데 이게 없으면 문제 자체가 아니지 않을까? 야, 문제가 여기 위에 있는 좌표를 찾으라는데 이게 있어야지 당연히. 없으면 답이 엄청 많이 나오겠지. 너 마음대로 막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대입해서 그냥 y 쓰면 되잖아.
엄청 많이 나와. 자, 도망가 보자.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제곱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숫자가 있어요. 그럼 얘는 x축, y축 둘 다 평행 이동된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원래 첫 시작이 y는 5x 제곱이었겠지. 그럼 x축으로 몇 칸 이동했고? 3칸 이동했죠. 그 다음에 y축으로 몇 칸 이동했고요? 마이너스 잠깐만. 야, 수업